예, 현신건축의 김동욱 이사고요. 저희는 좀 의료시설 전문 설계를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 코비드 때문에 이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의료시설이 좀 요구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제가 맞춰왔었던 내용들을 좀 통해서 의료시설로 본 포스트 코로나 건축 대응 방안이라고 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 5년마다 뭐가 온다, 감염병이 온다, 그렇게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사스가 2002년도부터 2003년, 그 신종플루가 또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메르스가 왔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의료시설 쪽에서 감염병 대응을 막 서둘러서 했던 시기가 이제 메르스를 겪고 나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연치 않게 5년이 이제 4년 정도 지나서 이제 금번 코로나19가 오면서, 그나마 예전에 이제 메르스 때 어떤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모로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좀 혜택을 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다 아시는 것들 좀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래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좀 대응을 잘 하고 있다. 이제 내외 뉴스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좀 실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했을까라고 한 6가지 한번 이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은 뭐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이제 법적으로라도 의료법 시행 강화를 했습니다. 의료 격리 병상 이제 지원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병원에는 기준이 그게 법적으로 없었는데 병상당 간격도 이렇게 좀 정해지고 이러면서 좀 그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 만들었지만 드라이브 스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선별진료소들이 좀 생기면서 이런 의료시설에서의 그 방역이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제 마스크가 가장 저희가 잘 하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워낙 익숙하게 착용하면서 전혀 거부감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워낙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각종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선진 방역 시스템을 갖다가 각자별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조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키트잖아요. 키트가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이제 신속하게 키트 개발이 가능한 게 법적으로도 다 이제 뒷받침이 된 상황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비롯하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어떤 노력과 봉사가 있어서 그나마 이런 6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시설의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이제 시행 규칙이 좀 바뀌면서 뭐 각 병실에 대한 면적부터, 그리고 최근에 병상, 예전에는 이제 병실에 5인 병상이 가장 이제 많았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침대 5개 놓고 한 곳에 화장실 되면 딱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로 병상 수도 이제 4인 병실로 좀 이제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병상당 간격도 1.5m 이상 떨어뜨려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음압병상에 대한 이제 각 실내별 면적, 최소 면적 기준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감염병 환자랑 입원 치료 병상을 확충해야 된다. 여러모로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로 법적으로 이제 강화가 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2020년 4월 올해 이제 추가 구축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최초로 호남권 권역에서 이제 처음 발제가 돼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이 이제서야 이제 발주가 나오고 이제야 이제 현상이 이제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주하게 됐는데, 그게 메르스 사태 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2년간의 그 기간이 연장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받는 기간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서둘러서 이제 호남권 외에 중부권, 영남권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병실을 확충하겠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병원들 중에 나라가 돈을 대줄 테니까 이제 입원 치료 병상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선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이제 메르스 사태 때 이제 나왔던 것들이 각종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 지연됐다가 이번 코비드를 기폭제로 삼아서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시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지침이 이겁니다.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 그래서 이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서 음압 격리 병실에 대한 모든 그 기준과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가지 간략한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2가지의 그 격리 병동에 대한 개략적인 동선 시스템과 병실의 배치, 그리고 음압구역, 그러니까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떤 식으로 동선이 지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복도 전실이라고 해서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나뉘고, 그리고 오염구역에 들어갔던 의료진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청결구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오염구역 내에서도 가장 음압이 강한 부분, 그리고 중간, 그리고 이제 역한 부분에서 음압의 이제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복도형이고요. 이제 중증복도형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병원에서 많이, 대형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전형적으로 쓰는 그런 중증복도 타입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각 음압병실에 대한 사이즈라든가 면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병상 하나 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면적이 큰 이유는 뭐냐면 환자들이 지금 그 그 감염 환자의 경우에는 뭐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다른 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료 장비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면적 규정부터 이제 중환자실도 면적 규정이 또 따로 별도로 있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주한 이제 호남권역 감염정병원인데, 이거의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각 층별로 어떻게 해야 그 의심 환자, 확진 환자와 일반 환자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는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청결 물품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폐기물 물품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 그리고 또 기존 병원과의 또 연결도 중요합니다. 기존 병원의 의료진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와야 되고, 또 아래에 있는 확진 환자들이 또 안전하게 또 남들한테 이제 안전하게 이제 세이프하게 확진 환자들을 위한 또 치료 영역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중환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확진 환자 수술과 그 외에 또 확진 환자, 또 중환자, 그리고 확진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중환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큰 개념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시 위기시를 좀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스위칭을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서도 위기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모든 고민들을 이제 좀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100% 이걸 다 동선 분리는 할 수 없다. 가령 이제 일반 환자와 의심 환자들을 갖다가 주차장을 나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환자 진입까지 그렇게 100%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들이 다 모이는 것이 바로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또 확진자가 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의심 환자, 확진자를 또 어떻게 선별해가지고 나눌 수 있느냐. 또 지금 보시는 거는 서울의료원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 지금은 지역응급인데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을 보시면은 이제 코어를 갖다가 하나의 별도의 오염 코어를 만들어서 확진자들 전용으로 들어가서 전용 위에 있는 별도의 병상, 그리고 그 의료진들도 어떤 식으로 그 오염구역에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보세요? 그래, 지금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그래. 예, 어, 어, 예. 그리고 지금 어, 보시는 거는 이제 권역의료센터 그러니까, 어떻게 서울의료원의 지내? 기본 응급센터 도면이고요. 어, 그래, 그래. 좀 이따 만난다고? 음.
아, 우리 김 소장 뭐다? 뭐다? 어,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평면 내에서도 지금 이거는 일반 응급센터입니다. 감염병 응급센터가 아니고요. 하지만 일반 응급센터 내에서도 의심 환자, 확진자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능이 보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선별진료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환자들이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의심 환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보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근에 음압병동을 30병상 지었는데요. 이거는 약간 조립식으로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착공이 어, 2020년 8월에 이제 시공 계약을 하고요. 준공이 2020년 10월 20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렇게 짓는 거죠. 예전에 그 중국 우한에서 막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짓는 뭐 거의 1000병상 이상을 막 짓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최대한 빨리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또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그 조립식 모듈, 그 음악 병실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환자 격리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이 소재를 갖고 있는 엑시아 머티리얼스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하는 부분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조립식이고요. 그리고 이 내부의 화장실부터 이제 원룸 시스템으로 해서 그 음악기까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전체 또 다른 이제 유닛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발주가 돼가지고 현재 싱가포르에 수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로 실어 보냈고 컨테이너에 넣어서,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큰 그 공장 같은 그 공간 위에다가 이제 내부 이걸 다 배치를 해서 이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일반 그런 격리실이 아니라 환자부터 또 중환자실까지도 이런 모듈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한 명 들어오면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다 전원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근처에 어떤 여유 부지나 이런 곳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의료진들은 같이 그 일반 환자와 의심 환자 그리고 확진 환자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좀 줄어서 이제 일반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일반 병실을 음압 병실로 또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이동형 음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에다가 이동형 음압기를 배치를 하고 배기 그 덕트를 일단 창문에 배치를 해서 이제 강제로 음압을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용 에어 샤워기라 그래가지고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이 안에서 소독이 돼서 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병실이지만 아예 병상을 사이에 놓고 이동형 클린부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CA 엔지니어에서 지금 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좀 의료기사를 해오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 좀 간단하게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저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런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음압격리병상의 설치 및 운영이 이제 너무 비용이 크다는 거죠.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리고 공간이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인실이 들어갈 만한 면적에 침대 하나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공용 공간도 동선별로 분리를 해야 되고 또 전실을 다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공간에 대한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 그 하이 레벨의 어떠한 그런 기준이 있다면 어느 정도 상황에 맞춰서 좀 가운데 레벨에 대한 그 대책이 좀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한 가지 예로 보면 예전에 그 중국이나 어디 가서 보면은 큰 체육관에
이렇게 확진 환자들 다 모아서 코호트 격리를 한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보면 지금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환기 시스템도 되어 있지가 않고 큰 공간에 모든 공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환자들 집어넣는 건데, 또 최근에 그 환자들이 다 나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다 환기와 동선으로 분리하려는 생각이 과연 이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확진자 폭증 대비 긴급 설치 운영 가능한 대체 시스템을 개발하자라는 거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런 조립식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떻게든 급한 상황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뭔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각종 감염병 대응 시설의 평시 운영 전환 가능한 시스템 및 관련 법규 검토. 이거는 이제 감염병 대응 시설이 이제 평시가 있고 위기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맞춰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막 변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위기시에 맞춰서 평시에 대한 기준을 맞추다 보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압격리병상 같은 경우는 배기 시스템이 전해기 공조라 그래서 이제 리턴 에어가 없습니다. 어, 한마디로 겨울에 이제 따뜻하게 데폈던 공기를 100%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요. 여름철에 냉방했던 공기도 100% 내보내야 됩니다. 그 말은 바깥에 있는 전혀 컨트롤되지 않은 공기를 또 다시 대표해야 되고 다시 냉방해야 되는 그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완화하는 방법 내지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지 않는 이상 어, 이런 그 에너지 그 효율에 대한 부분은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공시설의 감염병 대응 시설의 적용 및 전환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돼야 된다.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공공시설을 갖다가 활용해서 뭐 연수원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교육시설들이 위기시마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 때부터 조금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좀 의견을 좀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그 발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